안녕하세요, 투스맨입니다. 오늘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주제는 과연 환자가 이런 상태로 왔을 때 살릴 수 있는 이빨이 있을까요? 입니다. 보통 이런 상태로 오시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환자분이 오셨을 때 과연 살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주변 원장님들한테 한번 보내드려 봤습니다. 이 짤방을 보내드렸더니 하시는 반응이 다 빼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앞니 크라운이 빠졌는데 내부에 치아가 남은 게 없어서 빼야 할지 살릴 수 있을지 굉장히 애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안 빼고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다시 이 세 가지 중에서 살릴 수 있는 치아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저는 안 빼고 살린다, 그 살린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앞니 재활용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세 가지 이빨 중에서 다시 이빨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게, 살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환자들이 오셨을 때 병원에 오시게 되면 환자분이 왜 오셨는지 병원 차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기록하는데, 거기에 만약 앞니가 빠졌어요, 쉬운 게 빠졌어요 라고 기록을 하시면 엑스레이를 찍어보기 전에 먼저 환자분에게 입을 크게 아 하고 벌려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환자는 그렇게 해서 정면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입을 열고서 씹는 면적을 보았을 때 많이 부러졌지만 그래도 잇몸 위쪽에 뭔가 보이는 게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환자가 이것을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내가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병원에 꼭 오셔서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 의사들도 이런 고해상도 사진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CT 사진을 등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물론 치료 도중에 한번 살려보자고 말씀드렸다가 저희가 말을 바꿔서 빼자고 말씀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이러한 진단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동의하셔야지만 치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치료를 못하고 보자마자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떤 경우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의 환자분이었습니다. 크라운 빠진 것 안에 이렇게 뭔가 건더기 같은 게 가득 들어있으면 대부분 발치에 들어갑니다. 원래 크라운은 빠지면 그 속은 텅 비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어있지 않고 이렇게 뭔가 특히 치아 조각 같은 게 남아있으면 대부분 발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크라운이 빠진 환자분의 치아는 입안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크라운 안쪽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치에 들어갑니다. 잇몸 속까지 이렇게 치아가 다 썩었고 치아가 푸석푸석해서 치과에서 치아를 본격적으로 깎을 때 쓰는 고속 삭제 도구가 아니라 그냥 단단한 침 같은 걸로 긁었을 때도 다 긁혀 나오면 그때는 발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남아있는 치아가 단단해야 그 상방에 어떻게 공구리라도 쳐보지, 지금처럼 남아있는 치아가 쿠키처럼 다 바스라지는 경우에는 해당 치아를 살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남아있는 치아는 단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한번 써볼 여지가 있습니다. 치아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상부에 푸석푸석한 치아가 남아있으면 그것들은 다 제거해보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남아있는 치아가 단단할 때, 크리스탈처럼 단단할 때 그 양을 보고 치아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합니다. 다시 아까의 사진 3장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 환자는 그래도 큰 기대를 하고 오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갖고 온 다른 케이스는 어떨까요? 많이 썩었지만 아까보다 나아 보여서 그래서 혹시나 하고 기대를 갖고 오신 환자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치아에 균열선, 저희가 보통 크랙라인이라고 말하는 깨진 흔적이 보이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 치아도 발치를 해야 됩니다. 이 환자분은 다행히 여기에 해당하진 않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잇몸 상방에 어느 정도의 치아가 남아있어서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뿌리 쪽에도 큰 염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알 수는 없는데, 이런 고도 손상 치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용해 볼 뿐, 혹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러지더라도 저희가 AS는 해드릴 수 없다고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 동의를 하셔야 치료에 들어갑니다. 치료의 시작은 재신경 치료입니다. 재신경 치료를 시작합니다. 재신경 치료를 위해 기존 신경 치료 재료를 제거하면 지금처럼 까만색으로 오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신경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존 충전재를 치아 길이를 재가면서 다 제거를 하고 락스 냄새 나는 약품으로 깨끗하게 소독을 합니다. 원래 이 약품은 소독하고 염증을 녹여내기 위해서 쓰는 약품인데, 신기하게도 이 과정만 잘해도 치아색이 많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이날 끝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지금처럼 부러진 상태로 이빨이 없는 상태로 가지 않으려면 이를 씌울 수 있는 뭔가 껍데기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빈 구멍을 그대로 레진이라는 것으로 메꿔버리게 되면 신경치료를 계속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신경치료를 마무리할 때 쓰는 신경충전대를 넣어서 그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 뒤에 치아의 머리 부분, 저희가 보통 레진 코어라고 말하는 상부 구조를 완성합니다.
구멍이 막히지 않게 다 채워둔 충전재를 제거하고 치아의 외형을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온 1차 임시치아를 껴봅니다. 며칠 후 다시 치과에 오십니다. 임시치아를 제거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재신경 치료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며칠을 내원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이 기둥은 파이버 포스트라고 하는 기둥인데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아까 공구리 친 코어가 탈락하지 않도록 코어가 버틸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튼튼한 파이버 포스트를 한번 치아에 껴보고 그 포스트를 레진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이 부분이 심하게 부러진 앞니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스트의 긴 부분을 잘라내고 다듬어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임시치아 제작을 위한 본뜨기, 인상 틴트 작업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임시치아는 색상을 제외하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에 거의 준하는 퀄리티로 만들어서 옵니다. 2단계에서 환자분에게 디자인을 사전에 보여주고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3D 파일, 회전하면서 확대 축소가 가능해서 환자분이 어떤 치아의 형태가 올지 미리 짐작하고 오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환자분이 이 형태가 마음에 드는지 확인을 받은 뒤에 2차 임시치아를 껴봅니다. 껴보면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이 환자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교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윗니빨, 아랫니빨의 맞물림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양쪽 앞니의 교합, 치아 맞물림이 정상과 다릅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죠? 오른쪽은 윗니가 앞으로 나와 있고 왼쪽은 아랫니가 더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니끼리 직접 닿는 이런 부분들은 깨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아니면 깨지지 않다 하더라도 앞니끼리 부딪히면서 앞니가 벌어지기 쉽습니다. 저렇게 위아래가 앞니가 서로 접히는 부분을 피계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앞니를 짧게 길이를 줄이거나 오히려 더 튀어나게 만들어서 위아래 앞니가 직접 닿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분도 두 번째 임시치아의 안쪽 면을 오목하게 깎고 수정해서 최종 크라운의 외형을 완성했습니다. 모양이 결정되면 크라운의 색을 결정해야 되는데 모두 씌운 크라운이라서 색깔이 다 다릅니다. 같은 시기에 한 크라운이 하나 부러졌으면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크라운도 교체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크라운 중에 어떤 것의 색을 맞추기 고민하기보다는 남아있는 치아 중에서 가장 밝은 색의 치아로 교체를 하고 나중에 다른 크라운들도 교체를 하게 될 때 이번에 만든 크라운을 기준으로 교체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대략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나왔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시작해서 잘 맞는지 색조도 어울리는지 체크를 합니다. 내면도 잘 맞는지 체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서 접착제를 넣지 않고 껴도 쉽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시 접착제를 넣었을 때 다음번에 오셔서 최종 접착제로 교체를 할 때 크라운이 잘 빠지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임시 접착 없이 최종 접착으로 레진 시멘트로 최종 접착을 시행합니다. 치료한 과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절망적으로 부러웠던 첫 번째 내원 날부터 기둥을 세워서 치아의 외형을 복구한 모습, 그리고 예쁜 지르코니아로 완성한 모습입니다. 오늘 썸네일 장면의 요약입니다. 크라운이 탈락하고 빠졌을 때 과연 다시 한번 쓸 수 있는지 조건. 먼저 잇몸 위쪽에는 어느 정도 치아가 보여야 됩니다. 잇몸 속까지 다 썩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에 살리려면 잇몸을 잘라내서 남아있는 치아를 드러내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남은 치아에 크랙 라인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 두 가지 판단은 충치와 긁히는 부분은 모두 긁어서 단단한 치아를 만든 뒤에 그 치아 양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치아가 치운 게 빠졌을 때 이걸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번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